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저의 사연을 소개해야 할지 시작부터 먹먹하지만 진솔하게나마 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저보다 5살이 많던 연상의 남편에게 시집을 왔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지방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1년 정도 친정 농사일을 돕다가 바로 친정 주변에 있던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한 때였는데요. 그 당시 저희 이모가 남편네 집을 잘 알고 계시다면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때마침 홍기가 꽉 차있던 남편은 냉큼 저와의 선자리를 오케이 했어요. 저도 뭐 근처 사는 남자가 괜찮다고 이모까지 나서서 소개를 해주시니 옳았구나 하고서 소개를 받았고요. 그렇게 만나서는 다소 저돌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던 남편에게 푹 빠졌고요. 부끄럽지만 저희 남편은 태어나 저의 첫 남자친구가 되었다가 이내 반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되었답니다. 저의 젊은 시절 순정이나 젊음 같은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준 채로 결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당시 제가 시집을 가기 전 사실 결혼을 하게 된 것에는 이모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도 저희 엄마가 이모께 금전적인 인사치레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냥 이모의 소식통 덕분이었네요. 이모는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냉큼 달려오셨어요. 연애 초기부터 꼭 결혼을 하라면서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을 신신당부하시더니만 신이 나서는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들었니? 그 집 아들이 시아버지 없이 시어머니 홀로 모시고 산다는 거 들었냐고. 라고 말해줘.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게 부끄러워서 저한테 말을 못했던 바람에 저는 결혼을 약속하고 난 후에야 남편이 아닌 이모를 통해서 남편 집안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었죠. 어머님 혼자 남겨져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남편과 어머님이 퍽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여동생을 둘이나 가지고 있는 한 집안의 장남인데 이러다가 시어머니의 여동생들까지 우르르 내 남편에게 기대어 살려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도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모의 등짝을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모는 아주 예상을 한 반응이라는 듯이 놀래지도 않고 웃더라고요. 그 집 시어머니 내가 잘 아는데 아들을 어려워해가지고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연락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동생들도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학 나오고 지들 직장 다니고 있으니 다 알아서 잘 살 거고 시어머니도 아들 눈치 보느라 며느리 눈치 보며 오히려 떠받들어주고 살 게 뻔해.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바로 소개를 시켜준 거 아니야. 그만한 시집이 어딨어?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 시부모만으로도 거의 90점짜리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그제서야 저희 엄마도 그래? 라고 하면서 이모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고 저는 저대로 왜 시어머니가 남편의 눈치를 보신다고 하나 싶어서 괜히 의아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래도 여동생들이 다 잘나고 또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를 함부로 굴리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들으니 마음이 분명 놓였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마음 가볍게 먹고서 홀어머니신 시어머니께 인사도 드리러 갔었고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인사도 끝내고 상견례도 다 치르고서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보고 나니 확실히 이모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반은 틀렸었죠. 시어머니는 분명 남편의 눈치를 엄청 보는 분이셨어요. 남편이 성격 자체가 괴팍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유일한 남자 가족이다 보니 뭔가를 잘 지휘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겠다고 할 때에도 자기가 나서서 그거 사지 마, 필요 없어. 라면서 조금이라도 무게를 잡으면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래, 그러마. 라고 하면서 안 사겠다고 바로 대답을 하곤 하셨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며 얘기를 나누다가도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수다스럽다 싶으면 남편이 나서서 엄마, 그 얘긴 이제 그만해. 라면서 대화를 끊으려 했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말대꾸 한 번은 아들한테 하지를 않은 채 라면서 입을 꾹 다무셨어요.
그러니 저는 오히려 결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혼자서 자식 새끼들 다 키워놓고 나니 아들놈은 지가 남자라고 가오를 잡는 것 같고 딸들은 다 직장 다니면서 다른 도시로 나가 살고 있으니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또 처절하실까 싶더라고요. 괜히 연민도 생기고 같은 여자로서 정도 가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저희 부부가 완전히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던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올라가자는 말을 제안했어요. 어머님 혼자서 시골집에 살고 계시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그냥 우리가 모시고 가보자. 나도 서울에서 새 직장 찾아보고 싶은데 나중에 아이라도 생겼을 때 어머님이 대신 봐주실 수도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도 새삼 저한테 고마움을 느꼈었는지 바로 수긍을 하면서 제게 고맙다고 미안하단 말을 꺼냈고요. 저는 제가 잘한 짓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네요. 막상 결혼을 해보니 어머님이 그리 기가 세 보이지도 않고 또 저를 괴롭힐 분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면 느꼈었는지라 서울에서 함께 사는 동안에도 한결같으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모가 한 말이 완전 틀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네 부부랑 함께 살려만 평생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마냥 아주 다른 부류의 인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제 친정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그 서울 땅 아래에서 시어머니의 이 지랄 같은 변해버린 성격은 저를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게 만들었었는지 몰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으로 저는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던 때가 제가 막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나 저나 큰돈이 없었는지라 처음에는 당연히 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저도 일자리를 구하고 나선 각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보면 집이 늘 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에 안 계시고 집은 아주 돼지 소골이 되어 있고 도대체 이걸 누가 치우나 싶을 만큼 절망적인 집 상태를 보고서는 제가 얼마나 자주 청소를 했는지 모릅니다. 퇴근하자마자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치우고 또 치우다가 하루는 제가 야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랑 거의 동시에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집꼬라지는 너무 엉망이고 남편은 그걸 보면서 시어머니랑 저를 번갈아 보며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어질러 놓은 것도 아니고 분명 시어머니가 그런 게 분명할 텐데도 남편은 그냥 저를 째려봤어요. 결국 그날 저는 억울하다면서 방 안에 들어가 남편에게 그렇게 다신 째려보지 말란 화도 냈고 시어머니가 집을 어질러 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요즘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면서 힘들다는 소리도 꺼내봤었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엄마를 째려볼 수는 없잖아. 라고 말이죠. 그때서야 저도 처음 알았어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와 저를 놓고 나면 자기를 낳아준 자신의 엄마를 가장 먼저 챙길 남의 편이라는 걸 말이죠. 그 후 저는 늘 퇴근을 하면 어질러져 있는 집을 저 혼자서 꿋꿋이 치웠고요. 다시는 남편한테 힘들다는 하소연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차피 제가 힘들다고 따지면 남편은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청소를 하라고 할 순 없잖아. 라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드는 대답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점점 저는 시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일거리들을 해치우고 해결하느라고 퇴근하고 나서도 밤 늦게까지 노동을 계속했고요. 주말이 되면 남편이고 뭐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못하고서는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어나 보면 시어머니는 늦잠잠 원수 같은 며느리를 보듯이 저를 또 와락 째려보며 밥해라, 네 남편 굶어 죽겠다 라고 일을 시키셨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 말 좀 살살해 라며 제 편을 살짝 들어주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더니만 결국 배고프다 밥 먹자 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시어머니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는 동안 그렇게 배가 고팠으면 시어머니께 좀 차려달라 말을 하거나 지가 지 손으로 차려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남편은 아무것도 하질 않고 그저 제가 일어나기만 기다렸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또 한 방울 제게 먹이셨어요. 저거 왜 저렇게 늦잠을 퍼질러 잔대? 임신해서 늦잠 자는 거면 모르겠는데 얘도 안 가져놓고 저리 잔다냐?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저 그때도 그렇고 쭉 남편과 살면서 임신을 단 한 번도 못했거든요. 남편이 무정자증에 가까워서 임신 자체가 힘들다는 소견을 직접 병원 가서 들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남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은 채 그냥 부부 문제로 임신이 안 된다고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참 잔인하게 임신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임신을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바람에 살이 거의 한 달 만에 5kg 정도가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깨작깨작 먹으면 임신 타령을 해대면서 저의 가슴에 바늘을 찔러대셨습니다. 그렇게 처먹으면 별 임신도 안 된다. 라고 말이죠. 옆에 있던 남편이 하도 듣기 거북했는지 엄마, 뭔 말이 그래? 그만해. 라고 무게 있게 말리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응? 라며 바로 꼬리를 내리는 척을 하기는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후 남편도 기분이 꿀꿀한 건지 운동이라도 해야겠다면서 아침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외출을 하고 나면 꼭 저를 향해 잔소리 따발총을 우두두 날려대셨죠. 시골에서 살 때에는 제가 찾아뵐 때면 저를 많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잘해주셨고 또 동시에 남편 눈치를 보기도 하는 그런 순한 분이셨는데 서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님이 정말 딴 사람인 것만 같았어요. 저를 향한 쓴소리 그리고 눈치 주기는 아주 대한민국 1등이었죠. 늘 남편이 없을 땐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질을 부리며 잔소리를 하셨고 남편이 있을 때에는 남편의 제지를 받으며 눈치를 보는 척을 하긴 하셨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저를 또 괴롭히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괴로운 결혼 생활을 쭉 했어요. 아이도 없는 퍽퍽한 집안에서 저는 시어머니라는 복병을 늘 옆에 두고서는 눈치를 보며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시어머니를 먼저 서울에 함께 모시고 오자 했을까 싶은 후회가 막심했던 때였어요. 제가 마흔이 되던 그 해에는 어머님이 때린 강력한 한 방에 제 인생은 도저히 되돌릴 수 없게 되었죠. 그때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여전히 방 2개짜리의 다른 전셋집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손님을 거실에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으니 친정 부모님께 저희 방을 내어드리고는 시어머니 방에서 저희 부부가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며 소리를 치다가 결국 해서는 안 된 말씀을 하셨어요. 애도 못 낳는 딸을 부끄러워 하셔야지. 딸이 서울 산다고 서울 구경을 하고 싶었나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충격적인 어머님의 발언을 듣고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정자증이라서 임신을 못한다고 사실대로 말하며 저를 감싸주면 될 것을 끝까지 지 자존심이 먼저라는 건지 제가 어머님께 어처구니 없는 욕을 먹으며 친정 부모님까지 망신을 시키고 있는 와중이었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급기야 여보, 내가 엄마랑 잘게. 당신은 부모님 모시고 우리 방에서 자. 라고 하더니 시어머니를 데리고 그냥 시모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충격을 받아서 너무 화가 나 계신 상태였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엄마를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면서 신경을 끄고는 지들끼리 자겠다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그 사소하지만 엄청난 시어머니와 남편의 한 방에 머리를 두드려 맞은 듯한 아픔을 겪다가요,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려고 하냐면서 끝까지 저를 말리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괜히 저를 보면서 너는 애가 은근 마음이 약하구나. 그 말에 이혼을 하겠다는 며느리는 처음 들어보네. 라고 하면서 이혼이 웬 말이냐는 뉘앙스를 마구 풍겼는데요. 전 무조건 이혼이라며 남편과 갈라섰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뒤치다꺼리를 하기도 싫고 내 집에서 내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도 죄스럽고 또 그런 시어머니를 제대로 혼내기는커녕 커버만 해주며 사는 남편도 쫌스럽다고 말이죠. 제발 헤어져 달라고 우니까 남편도 충격이었는지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원망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까 싶어서 끝까지 나와보지도 못한 채 방 안에서 머물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짧고도 길었던 저의 결혼살이 그리고 시집살이를 청산했습니다. 마흔이 되던 그 해에 말이죠. 정말 새 출발을 하는 심정으로 남편과 그 시모를 완전히 벗어났고요. 다행히 그 사이에 저는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월급도 높였고 쭉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지라 서울에 혼자 자취방을 구해서는 독립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쭉 지금껏 3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을 살았죠. 그렇게 저 혼자 열심히 이제라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던 중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독성 간염에 걸려서 일주일을 입원하게 된 것이었죠. 통증도 느끼시고 또 나이 드신 분이라 혼자서 병원 생활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출근을 해 있는 동안에는 병원으로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저 정말 이혼하고 오랜만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당연히 간병인 찾아주는 저렴한 서비스 업체를 검색하다가 문의를 해서 급하게 간병인을 받은 거라 제가 자세한 내막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름과 정보 몇 개만 받았을 때 이름이 좀 재수없게 낯익네 하는 생각만 했었죠. 저희 시어머니랑 이름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확히 시모 나이가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괜히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일이 제대로 안 잡히다가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저를 보더니만 야, 저거 치워라. 넌 간병인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고서는? 라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픈 분이 소리를 지르니 저도 당황해서 왜 그러냐며 엄마를 말리려다가 엄마의 시선이 향한 침대 반대편을 봤는데 거기엔 저희 시어머니가 용서를 빈다면서 손을 아주 싹싹 빌면서 서 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완전 서 계신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저희 엄마 화를 풀게 하고 싶다면서 무릎을 거의 반쯤 구부린 채로 막 온몸을 구부리며 예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여긴 왜 계세요? 라며 황당해 죽겠다면서 물어보는 저한테 어머님은 아이고 며느라 오랜만이다.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많이 놀랬지? 나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갈 테니까 일만 하게 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사돈 안 건드리고 내가 조용히 할 일만 하고 갈게. 라고 하면서 계속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바로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니네 엄마를 데려가려면서 말이죠. 간병인 소개를 해준 서비스 업체에다가는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바로 고용 취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고요. 기분이 너무 더러우니까 수수료를 더 내고서라도 다른 간병인을 쓰고 싶다면서 잡아떼기만 했어요. 저를 진상으로 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기엔 그런 태도가 저에겐 최선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일을 하게만 해달라 애원을 하는 상황이셨고 이쯤 되니 저도 눈치가 슬쩍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당장 돈이 엄청 궁하신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며 자기가 사돈 간병만큼은 책임을 지고 해내겠다며 용서를 더 구하는 어머님께서 직접 자존심을 구기며 사실을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이 이혼하고서 바로 코로나로 회사에서 잘리고 딸들도 다 결혼시키고 지금 애 키운다고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나라도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염치가 없어서 못 살아. 제가 한 번만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저희 엄마를 향해 무릎까지 꿇으려 하면서 용서를 구하더니만 저하고 엄마한테 존댓말을 섞기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결국 눈물까지 보이는데 얼마나 찌질해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안타깝고 없어 보이는 건 뭐 당연했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께 마음고생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을 향한 동정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저 연기를 그만두고 병실에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와중에 시어머님도 일하게 해달라며 매달리니 밖에서 병원 직원들이 들어와서는 소란 피우지 말라며 제지하다가 시어머니를 데리고선 쫓아내다시피 끌고 나가셨고요. 마지막 나가는 순간에도
저랑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께 인사조차 하지 않고 본체만 채 했습니다. 냅다 제 전화 한 통에 바로 병원으로 출발을 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쫓겨난 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도착을 했어요. 어디 일자리라도 구하러 다니고 있었는지 양복은 입었는데 신발은 운동화로 갈아 신고서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우린 그냥 간병인을 바꾸고 싶다 했을 뿐인데 어머님이 무릎까지 꿇어 애원을 하셨다며 말을 했고요. 남편은 그 소리를 듣더니만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다가 지도 쪽이 팔리는지 더는 눈도 못 마주치고 나서더라고요. 그게 바로 불과 한 주 전 제가 이혼 후 처음으로 마주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새로 간병인을 구해야 했고 엄마도 입원하러 왔다가 놀라셨는지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하셨는데요. 왠지 새 간병인을 구하는 제 마음은 참 가볍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말년에 복을 받는 거라는 걸 새삼 느끼기도 했고요. 이렇게라도 몇 년이 지나고서 시어머니가 제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 짝이 없기도 했네요. 제발 일만큼은 하게 해달라면서 싹싹 빌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사뭇 낯설기는 했지만 저 노인네 속은 지금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을까 싶었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그 순간의 모습을 계속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노인네가 늙어 돈이 없는 게 가장 서러운 법인데 이제 며느리도 없이 어떻게 사나 모르겠다면서 시어머니를 아주 불쌍하게 보며 혀를 차셨고요. 그런 엄마의 옆에서 전 엄마의 말을 거들어드리긴 했지만 속으론 몇 번이고 자연의 섭리대로 천벌을 받은 것뿐이라는 정신승리의 말을 꺼내봤네요. 우리 시어머님 오랜만에 뵈었는데 상태가 전보다 더 말이 아니게 망가진 것 같아서 제가 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디 저한테 쓴소리, 상처되는 소리를 아낌없이 하셨던 독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독하게 마음먹고 사시길요. 그때의 정신상태와 깡이시라면 어머님은 가난도 물리치고 사실 분이시거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